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빗소리가 시작되고 라디오에서 흰 잡음이 스며든다. 이상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이 멘트를 들은 지 30년이 됐어요. 남편이 실종된 그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뉴스였죠. 그런데 오늘 꺼진 라디오에서 똑같은 뉴스가 나왔어요. 날짜도 이름도 그날 그대로였죠. 오늘 그가 돌아옵니다. 돌아온다고요? 30년이 지났는데요. 주파수가 스치듯 움직이고 희미한 허밍이 내 음을 긋는다. 솔, 미, 레, 도. 비는 오늘도 내려요. 라디오는 꺼져 있어요. 하지만 뉴스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오늘 먹은 음식, 사시는 곳, 소소한 일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창밖은 회색이었고 하늘도 회색이었어요. 그리고 연숙의 손도 회색빛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죠.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컵을 닦고 있었어요. 천을 쥔 손이 컵 안쪽을 천천히 문질렀고 물기가 닦이면서 유리가 희미한 빛을 받았어요. 그 빛마저도 흐릿했죠. 오늘도 비가 내리네요. 연숙은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죠. 이 집엔 연숙 혼자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가 2층에 계셨지만 그분은 말이 없었어요. 거의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죠. 컵을 선반에 올려놓자 손은 다음 컵을 집었어요. 똑같은 동작, 똑같은 리듬이 반복됐죠. 그녀는 이 루틴을 30년 동안 이어왔어요. 매일 똑같아요.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요. 테이블 위에 라디오가 있었어요. 낡았죠. 표면엔 스크래치가 여러 개 나 있었고 다이얼은 누렇게 변색돼 있었어요. 하지만 연숙은 이 라디오를 매일 봤어요. 그냥 봤죠. 켜지는 않았어요. 저 라디오는 꺼두는 게 좋아요. 켜면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녀는 라디오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지만 그냥 말이 나왔죠. 그때 빗소리가 더 커졌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집 안을 채웠죠. 연숙은 창가로 다가가 손으로 창틀을 쓸어내렸어요. 먼지가 손끝에 묻어났고 그녀는 그 먼지를 천으로 닦아냈죠. 30년 전에도 이렇게 비가 왔어요. 그날도 비가 내렸죠. 손이 멈췄어요. 창틀 위에서 천을 쥔 손이 가만히 멈춰 있었죠. 연숙은 다시 싱크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라디오가 있는 쪽에서 소리가 났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라디오는 꺼져 있었어요. 전원 스위치는 OFF를 가리키고 있었고 다이얼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피커 그릴에서 희미한 흰 잡음이 새어나왔죠. 또네요. 연숙은 한숨을 쉬며 라디오 쪽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뻗었지만 만지지는 않았죠. 그냥 귀를 가까이 기울였어요. 잡음이 들렸어요. 지지직. 주파수를 찾지 못한 라디오의 소리였죠. 그런데 그 사이로 뭔가 스쳤어요. 말인지 음악인지 모를 무언가가 아주 짧게 지나갔죠. 뭐지? 그녀는 귀를 더 가까이 댔어요. 숨을 죽이고 집중했죠. 그때 잡음이 갑자기 멎었어요. 완전히 단번에요. 연숙은 뒤로 물러섰어요. 라디오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죠. 역시 이상해요. 그녀는 라디오를 그냥 둔 채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만 집안에 울렸고 빗소리가 그 뒤를 따라왔죠.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무릎 위에 작은 물건을 올려놓고 만지작거리고 계셨죠.
연숙은 그게 뭔지 알았어요. 낡은 녹음기였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넣는 아주 오래된 녹음기였죠. 어머님,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녹음기의 버튼들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고 계셨죠. 재생 버튼, 정지 버튼, 되감기 버튼.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만지기만 하셨죠. 식사하셔야죠.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녹음기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으셨죠. 서랍이 부드럽게 닫혔어요. 연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머님이 저 녹음기를 매일 만지작거리시는 게 이유를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일상이 됐죠. 어머님, 식사 준비했어요. 응.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느렸어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요. 연숙은 방문을 닫고 다시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1층에서 또 소리가 났죠. 라디오 쪽에서요. 이번엔 잡음이 아니었어요. 뭔가 명확한 소리 말이었죠.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연숙은 계단 중간에서 멈췄어요. 손이 난간을 꽉 쥐었죠. 뭐라고요? 그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라디오 앞으로 다가갔죠. 전원은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다이얼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버튼도 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피커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오늘 그가 돌아옵니다. 연숙의 손이 떨렸어요. 호흡이 얕아졌죠. 이건 30년 전 뉴스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라디오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흰 잡음도 앵커의 목소리도 모두 사라졌죠. 완전한 침묵만 남았어요. 연숙은 라디오를 바라봤어요. 천천히 손을 뻗어 표면을 만졌죠. 차가웠어요. 금속 표면이 손끝을 얼렸어요. 왜 오늘? 빗소리가 다시 커졌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죠. 연숙은 라디오 옆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라디오를 마주보며 숨을 고르려 했죠.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30년이에요. 30년이 지났는데 손이 라디오 다이얼에 갔어요. 하지만 돌리지 않았죠. 그냥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먼지가 묻어났고 다이얼의 눈금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어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죠. 오늘 그가 돌아옵니다. 그랬어요. 연숙은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죠.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천장의 전구가 한번 깜빡였어요. 따뜻한 빛이 한번 흔들리고 다시 안정됐죠. 연숙은 눈을 뜨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라디오를 내려다봤죠. 그런데 왜 지금 들리는 거죠? 꺼진 데서 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빗소리만 대답했어요. 창문을 두드리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만 집안을 채웠죠. 연숙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라디오를 그대로 둔 채 창가로 천천히 다가갔죠.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렀고 회색 하늘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내일도 비가 올까요? 그럼 내일도 들릴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 하늘, 회색 빗줄기, 그리고 멀리 보이는 회색 지붕들. 모든 게 회색이었죠. 그리고 1층 테이블 위 꺼진 라디오에서 아주 희미하게 다시 잡음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침이 왔어요. 비는 여전히 내렸고 창밖은 어제와 똑같았어요. 회색 하늘, 회색 빗줄기, 그리고 회색으로 물든 거리. 연숙은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라디오에서 들린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오늘 그가 돌아옵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1층으로 내려왔어요.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죠. 라디오가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죠. 여전히 꺼져 있네요. 연숙은 라디오 앞에 섰어요. 전원 스위치는 OFF를 가리키고 있었고 다이얼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죠. 언제든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걸. 그때 전구를 켰어요. 천장의 전구가 딸깍 소리와 함께 켜졌죠. 따뜻한 빛이 방 안을 채웠어요. 그 순간 라디오에서 잡음이 났어요.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지지직 주파수를 찾는 소리였죠. 또 시작이네요. 연숙은 전구를 껐어요. 빛이 사라지자 잡음도 함께 희미해졌어요. 그녀는 다시 전구를 켰죠. 잡음이 다시 선명해졌어요. 전구를 켜면 들리고 끄면 희미해지고 그녀는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전구를 켜고 끄고 다시 켜고 그때마다 라디오의 잡음이 함께 변했죠. 마치 전구의 빛에 반응하는 것처럼요. 연숙은 전구를 켠 채로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잡음 사이로 뭔가 들렸어요.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허밍이었어요. 내 음이었죠. 솔, 미, 레, 도. 누군가 허밍을 하고 있었어요. 그 멜로디는 낯익었죠. 이 노래는 연숙은 숨을 멈췄어요. 손이 입술을 가렸죠. 그 멜로디는 남편이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였어요. 30년 전 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신문을 읽을 때 흥얼거리던 바로 그 노래. 여보가 부르던 노래예요. 잡음이 다시 커졌어요. 허밍이 또렷해졌다가 다시 희미해졌죠. 마치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처럼요. 그때 현관문이 두드려졌어요. 똑똑 2번 울렸죠. 연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시죠? 문을 열자 이웃 김 여사가 서 있었어요. 우산을 들고 비에 젖은 채로요. 연숙 씨,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불빛이 계속 깜빡이던데요. 아, 그냥 전구 상태가 안 좋아서요. 김 여사는 집 안을 들여다봤어요. 라디오가 눈에 들어왔죠. 저 라디오 아직도 쓰세요? 오래되면 그래요. 잡음도 나고 이상한 소리도 나고요. 네, 알아요. 연숙은 대답했지만 시선은 라디오에 가 있었어요. 김 여사가 보는 앞에서도 라디오는 희미하게 잡음을 내고 있었죠. 혹시 병원 가보셨어요?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던데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우산을 펴고 빗속으로 걸어갔죠. 연숙은 문을 닫았어요. 그녀는 다시 라디오 앞으로 갔어요. 손으로 표면을 천천히 닦기 시작했죠. 천을 쥐고 먼지를 닦아냈어요. 꼼꼼하게 조심스럽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꺼진 라디오에서 소리가 난다니. 손이 다이얼에 닿았어요. 하지만 돌리지 않았죠. 그냥 쓸어내렸어요. 손끝에 먼지가 묻어났고 다이얼의 눈금이 조금씩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건 고장이 아니에요. 빗소리가 더 커졌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세졌죠. 연숙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하늘은 더 어두워졌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잡음이 아니었죠. 말이었어요. 아주 짧게 하지만 명확하게요. 연숙? 연숙은 뒤돌아봤어요. 라디오를 바라봤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지금 제 이름을? 그녀는 천천히 라디오 앞으로 다가갔어요. 귀를 가까이 댔죠.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스쳤어요. 남자의 목소리, 낮고 희미한 목소리. 연수가
손이 떨렸어요. 호흡이 거칠어졌죠. 연숙은 라디오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죠. 여보, 당신이에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잡음만 흘렀고 허밍 내 음이 다시 한번 스쳤죠. 솔, 미, 레, 도. 연숙은 주저앉았어요. 라디오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숨만 가빠졌죠. 왜 지금 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전구가 다시 한번 깜빡였어요. 빛이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됐죠. 라디오의 잡음도 함께 흔들렸어요. 연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라디오를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2층으로 올라갔죠. 시어머니의 방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손잡이를 돌렸죠.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무릎 위에 낡은 녹음기를 올려놓고 계셨죠. 손가락으로 버튼을 쓸어내리고 계셨어요. 재생, 정지, 되감기. 반복해서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녹음기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죠. 어머님, 혹시 아래에서 소리 들으셨어요? 라디오에서요. 소리?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어요. 마치 바람 소리처럼요. 네.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요. 꺼져 있는데도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서랍에 넣으셨죠. 서랍이 조용히 닫혔어요. 들린다면 들어야지. 네. 들어야 해. 끝까지.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비가 내리는 회색 하늘을 보고 계셨죠. 연숙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방문을 닫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라디오는 여전히 잡음을 내고 있었고 전구는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연숙은 의자에 앉았어요. 라디오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죠.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어야 한다고,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그때 라디오에서 뉴스톤이 스쳤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아주 짧게, 희미하게 흘러나왔죠. 오늘의 속보입니다. 연숙은 라디오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잡음 사이로 단어들이 스쳤죠. 사고, 실종, 그날 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또렷하게 한 단어가 들렸다. 노태수? 남편의 이름이었다. 밤이 깊어졌어요. 비는 여전히 내렸고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빗줄기를 비추고 있었죠. 연숙은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째 같은 자리에 있었죠. 저녁도 먹지 않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라디오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노태수 당신 이름이 들렸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시선은 라디오의 다이얼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때 라디오에서 잡음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더 선명했죠.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파수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다이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또 시작되는군요. 연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라디오에 귀를 가까이 댔죠. 잡음이 멎었어요. 완전한 정적이 흘렀죠. 3초, 아니 5초 정도였을까요? 그리고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또렷하게, 명확하게요. 이상,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밤 9시에 계속됩니다. 연숙은 시계를 봤어요. 지금은 밤 11시였죠. 뉴스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라디오는 멈추지 않았어요. 잡음이 다시 흐르더니 새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죠.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강남구 일대에서 4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실종자의 신원을 노태수 씨로 확인했으며 현재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연숙의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건 30년 전 뉴스예요. 그날의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계속됐어요.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요. 노 씨는 오늘 오전 9시경 회사에 출근한 후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가족은 오후 6시경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숨이 막혔죠.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남편이 회사에 가고 돌아오지 않던 그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새벽이 되어도 문을 열지 않던 그날. 그날이었어요. 라디오는 멈추지 않았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노 씨의 생년월일은 1955년 11월 3일이며 실종 당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1월 3일. 연숙은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종된 날도 11월이었죠. 11월 5일. 비가 내리던 날. 왜 그날 뉴스를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앵커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낮아졌고 조금 더 느려졌죠. 오늘 그가 돌아옵니다. 연숙은 눈을 떴어요. 라디오를 똑바로 바라봤죠. 오늘 그가 돌아옵니다. 3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그가 돌아옵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됐어요. 3번, 4번, 5번. 마치 편집된 것처럼 같은 톤, 같은 리듬으로요. 멈춰요, 제발. 연숙은 라디오를 흔들었어요. 전원 스위치를 확인했죠. 여전히 OFF였어요. 다이얼을 만졌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늘 그가 돌아옵니다.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연숙은 라디오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힘껏 잡았죠.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순간 라디오가 멎었어요. 잡음도 목소리도 모두 사라졌죠. 완전한 침묵이 방 안을 채웠어요. 연숙은 라디오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후들거렸고 숨이 가빠졌죠.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전구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날 뉴스에서.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죠.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역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목이 메었죠.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내려오시는 소리였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요. 시어머니가 계단 아래에 서셨어요. 손에 낡은 녹음기를 들고 계셨죠. 어머님. 시어머니는 연숙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테이블로 다가와 녹음기를 내려놓으셨죠. 라디오 옆에요. 이걸 들어봐. 네. 이 안에 있어. 진짜 목소리가. 시어머니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지직거리는 소리가 흐르고 곧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30년 전 그대로의 목소리. 연숙아, 내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연숙은 숨을 멈췄어요. 손이 녹음기를 향했죠. 미안해. 내가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목소리가 끊겼어요. 잡음이 흐르고 다시 이어졌죠.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나를. 또 끊겼어요. 테이프가 낡아서인지 소리가 선명하지 않았죠. 연숙은 녹음기를 움켜잡았어요. 귀를 가까이 댔죠. 누가 당신을.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테이프가 멈췄고 잡음만 흘렀죠. 시어머니는 연숙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죠. 들어야 해. 끝까지.
라디오가 들려주는 걸 다 들어야 해.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그날 태수는 도망간 게 아니야. 그는 지키려 했어. 우릴... 시어머니는 녹음기를 다시 들고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발소리가 멀어졌고 방문이 닫혔죠. 연숙은 라디오를 바라봤어요. 라디오는 여전히 꺼져 있었지만 그녀는 알았어요. 곧 다시 소리가 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소리는 진실을 말해줄 거라는 걸. 당신 지키려 했다고요? 빗소리가 더 커졌어요.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죠. 연숙은 창가로 다가갔어요. 밖은 완전히 어두웠고 비만 끝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내일 계속됩니다. 앵커의 목소리였다. 새벽이 왔어요. 비는 잠시 멈췄고 창밖은 희뿌연 안개로 가득했어요.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죠. 연숙은 소파에 앉아 잠들었다가 깼어요. 목이 뻐근했고 눈이 무거웠죠. 라디오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고 전원은 꺼져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죠.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꿈이었을까요? 아니, 꿈이 아니었어요. 연숙은 테이블로 돌아와 라디오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죠. 실종되기 전날 밤의 일이. 30년 전 그날 밤도 비가 내렸어요. 남편은 늦게 돌아왔고 표정이 어두웠죠. 평소와 달랐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연숙이 물었었죠. 남편은 코트를 벗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는 소파에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죠. 피곤해 보였어요. 먼저 자. 나는 좀 이따 들어갈게. 그래도 저녁은 드셔야죠. 배 안 고파? 괜찮아. 연숙은 그를 두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들지 못했죠. 뭔가 불안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소리 내지 않으려는 듯이요. 앉아? 남편이 물었어요. 연숙은 돌아누워 그를 봤죠. 못 잤어요. 당신이 걱정돼서요. 남편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연숙의 손을 잡았죠.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연숙아. 네. 언젠가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연숙은 몸을 일으켰어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남편은 대답 대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주머니에서요. 낡은 종이 상자였죠. 이거 너한테 주려고 샀어. 뭔데요? 상자를 열자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넣는 손바닥만 한 녹음기. 왜 이걸요?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하잖아. 남편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슬퍼 보였죠. 이걸로 내 목소리도 녹음해둘 수 있어. 혹시라도 내가 옆에 없을 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어디 가요? 아니,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 남편은 녹음기를 연숙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죠. 사랑해, 연숙아. 그건 변하지 않아. 그날 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돌아오지 않았죠. 연숙은 눈을 떴어요. 기억 속에서 빠져나왔죠. 테이블 위 라디오가 보였어요. 녹음기, 그 녹음기였어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낡은 녹음기. 남편이 마지막 밤에 준 바로 그것. 왜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연숙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섰죠. 노크를 했어요. 2번.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어요. 연숙은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죠.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여전히 녹음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계셨죠. 어머님, 그 녹음기요. 알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연숙을 보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시며요. 태수가 너한테 준 거지. 마지막 밤에. 그럼 어떻게 어머님이? 태수가 줬어. 실종되기 전날 아침 나한테 왔어. 그리고 이걸 맡겼지. 시어머니는 녹음기를 쓰다듬으셨어요.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를 천천히 지나갔죠. 이 안에 진실이 있다고 했어. 언젠가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무슨 진실이요? 그건 내가 들어야 해. 라디오가 다 들려줄 거야. 시어머니는 녹음기를 연숙에게 건네셨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30년이 지났으니. 연숙은 녹음기를 받았어요. 무거웠죠. 작은 물건이지만 너무 무거웠어요. 어머님, 남편이 왜? 들어봐. 아래 라디오 옆에서. 그럼 연결될 거야. 연숙은 더 묻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녀는 녹음기를 들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라디오 옆에 녹음기를 놓았죠. 두 기계가 나란히 놓였어요. 연결된다고 무슨 의미죠? 연숙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지직거리는 소리가 흘렀어요. 그 순간 라디오에서도 소리가 났어요. 전원이 꺼져 있는데도요. 잡음이 흐르고 주파수가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죠. 뭐야 이게? 녹음기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라디오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겹쳐서요. 연수가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난 이미.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울고 있었죠. 미안해. 내가 잘못 선택했어. 회사 일에 휘말렸어. 비리를 알게 됐고 고발하려 했어. 연숙의 손이 입을 막았어요. 숨이 멎었죠. 하지만 그들이 날 막았어. 협박했고 가족을 위협했어. 너와 어머니를. 라디오의 잡음이 커졌어요. 목소리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죠. 그래서 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녹음기가 멈췄어요. 테이프가 끝까지 돌아갔죠. 하지만 라디오는 멈추지 않았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로요. 노태수 씨, 그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호자였습니다. 연숙은 라디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당신 그렇게 혼자. 정구가 깜빡였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방안이 환해졌다. 오후가 되었어요.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하늘은 어제보다 더 어두웠어요. 창밖의 세상은 온통 회색이었죠. 연숙은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녹음기는 여전히 옆에 놓여 있었고 두 기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죠. 켜면 조용하고 끄면 소리가 나요. 연숙은 중얼거렸어요. 지난 며칠 동안 알아낸 패턴이었죠. 라디오를 켜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끄면 꺼진 상태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죠. 그녀는 다이얼을 천천히 만졌어요. 돌리지는 않았죠. 그냥 손끝으로 쓸어내렸어요. 먼지가 손가락에 묻어났고 눈금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지. 그때 라디오에서 소리가 났어요. 잡음이 아니었죠. 버스 벨소리였어요. 띠리링. 낡은 버스의 하차벨 소리. 연숙은 귀를 기울였어요.
버스벨 뒤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죠. 누군가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는 소리, 버스 문이 열리는 소리. 이건 거리 소리예요. 목소리가 또렷해졌어요. 남자의 목소리였죠. 여기서 내려야 해. 회사까지 걸어가야 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30년 전 그날 아침 출근길의 목소리. 연숙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빨라졌죠. 당신 그날 아침 목소리예요. 라디오는 계속 소리를 냈어요. 발소리, 차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남편의 숨소리까지 들렸죠. 왜 그날 소리가. 그 순간 라디오의 잡음이 커졌어요. 주파수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다이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절로 주파수가 바뀌고 있었죠. 새로운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무실 소리였죠. 전화벨이 울리고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자들의 대화 소리. 노 과장, 어제 보고서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연숙은 그 목소리를 너무 잘 알았죠.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인데요? 장부가 맞지 않습니다. 누락된 금액이 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3초 정도였을까요?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이건 보고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도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목소리들이 겹쳤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죠. 연숙은 라디오에 귀를 바짝 댔어요. 노 과장, 가만히 계세요. 당신 가족 생각해요. 뭐라고요? 아내분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조용히 넘어가세요. 잡음이 다시 커졌어요. 목소리들이 흐려졌죠. 연숙은 라디오를 흔들었어요. 더 들려줘요. 그 다음이 뭐예요? 하지만 소리는 끊겼어요. 완전한 침묵이 흘렀죠. 연숙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손으로 가슴을 눌렀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협박, 당신을 협박했어요.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죠.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누가 당신을. 그때 라디오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상점가 소리였죠.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소리. 어서 오세요. 담배 한 갑 주세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죠.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시나 봐요. 네,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힘내세요. 집에 가면 따뜻한 밥 기다리고 있잖아요. 남편은 웃었어요. 희미하게요. 그리고 가게를 나갔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연숙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이 떠올랐죠.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던 그날 밤. 그녀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었어요. 9시, 10시, 11시. 하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죠. 당신 돌아오고 싶었겠죠. 하지만 올 수 없었던 거죠. 라디오가 다시 잡음을 냈어요. 주파수가 또 움직였죠. 이번엔 전화 통화 소리였어요.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죠. 노 과장.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제 가족을 건드리지 마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애원하는 것 같았죠. 그럼 조용히 있으세요.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뚜마이너스 소리가 길게 울렸죠. 연숙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라디오 앞에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흘렀죠. 당신 혼자 다 짊어졌어요. 우릴 지키려고.
그때 문이 2번 두드려졌어요. 똑똑. 연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현관문이었죠.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연숙은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죠.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비 내리는 소리만 들렸죠. 하지만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낡은 신문이었어요. 30년 전 신문이었죠.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4년 11월 6일. 남편이 실종된 다음 날. 연숙은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일면에 기사가 실려 있었죠. 40대 남성 실종, 회사원 노태수 씨 행방불명. 그녀는 신문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라디오 옆에 신문을 펼쳤죠.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사고와 자발적 실종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 씨의 가족은 그 순간 라디오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앵커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진실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숙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라디오를 봤어요. 진실은 묻혔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30년이. 앵커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주파수가 맞았습니다. 진실이 들립니다. 라디오의 잡음이 멎었어요. 완전한 침묵이 흘렀죠. 연숙은 라디오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답답했죠. 진실 다 들려주세요. 당신이 겪은 모든 걸. 그리고 라디오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내일 문이 열립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연숙은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라디오와 녹음기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회색 거리, 우산을 쓴 사람들, 빗물이 고인 도로.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죠.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혼자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연숙은 고개를 돌렸죠. 누구일까요? 문을 열자 김 여사가 서 있었어요. 손에 음식 용기를 들고 계셨죠. 연숙 씨, 요즘 안 나오시길래 혹시 편찮으신가 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제대로 주무시고 계세요? 김 여사는 집 안을 들여다봤어요. 라디오가 보였고 그 옆에 낡은 녹음기와 신문이 놓여 있었죠. 저게 뭐예요? 그냥 옛날 물건들이에요. 연숙은 문을 조금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김 여사는 발을 들여놓으셨죠. 연숙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웃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걱정이요? 밤마다 불빛이 깜빡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라디오 소리 같기도 하고. 라디오 듣는 게 문제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좀 이상해 보이세요. 혹시 병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연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해해요. 김 여사의 시선에서 보면 자신이 이상해 보일 거예요. 30년 전 신문을 펼쳐놓고 꺼진 라디오 앞에 앉아 있는 70대 여자. 괜찮아요. 저는 정상이에요. 그래도 한번 검진만이라도. 필요 없어요. 연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김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알겠어요.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만든 미역국이에요. 김 여사는 용기를 연숙에게 건네고 돌아가셨어요. 우산을 펴고 복도를 걸어가셨죠. 연숙은 문을 닫았어요. 그녀는 용기를 테이블에 놓고 다시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손으로 라디오 표면을 천천히 닦기 시작했죠. 천을 쥐고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어요. 이상해 보이겠죠?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진짜예요. 손이 다이얼로 갔어요. 쓸어내렸죠. 손끝에 먼지가 묻어나고
눈금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당신이 남긴 거예요. 진실을. 이 라디오 안에. 그때 빗소리가 더 커졌어요.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죠. 연숙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이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비가 내려요. 그날처럼요. 그녀는 창틀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죠. 손가락으로 창틀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당신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라디오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희미한 잡음이었죠. 연숙은 뒤돌아봤어요. 또 시작하는군요. 그녀는 다시 라디오 앞으로 갔어요. 앉았죠. 귀를 가까이 댔어요.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스쳤어요. 앵커의 목소리였죠. 오늘의 방송, 남은 시간은 10분입니다. 연숙은 시계를 봤어요. 지금은 오후 3시였죠. 무슨 방송 시간이 10분 남았다는 걸까요? 10분 뭐가 남았다는 거죠? 라디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잡음만 흘렀죠. 연숙은 라디오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불안했죠. 오늘 뭔가 다른 게 들릴까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내려오시는 소리였죠. 연숙은 계단 쪽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내려오셨어요. 손잡이를 꽉 잡고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요. 1층에 도착하자 연숙을 보셨어요. 들었니? 네. 이웃말. 내가 이상해 보인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들었어. 위에서도 들려. 시어머니는 라디오 옆에 앉으셨어요. 손으로 라디오를 쓰다듬으셨죠.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은 몰라. 진실을. 어머님도 믿으세요? 이 라디오가 진짜 남편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걸.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천천히요. 믿어. 30년 동안 기다렸어. 이 순간을.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가 말했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비가 내리는 회색 하늘을 보고 계셨죠. 그래서 난 기다렸어. 녹음기를 지켰고 라디오를 버리지 않았어. 연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죠.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넌 더 힘들었을 거야. 혼자서.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라디오의 잡음만 방 안을 채웠죠. 그때 라디오에서 뉴스톤이 스쳤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속보입니다. 오늘 저녁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숙과 시어머니는 동시에 라디오를 봤어요. 오늘 저녁 7시 그날의 진실이 공개됩니다. 목소리가 멎었어요. 잡음만 흘렀죠. 연숙은 시계를 다시 봤어요. 지금은 오후 3시 10분. 7시까지 4시간 남았어요. 오늘 저녁 뭔가 들릴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셨죠. 준비해. 마음의 준비를. 진실은 때로 아프니까. 시어머니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발소리가 멀어졌고 방문이 닫혔죠. 연숙은 라디오 앞에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라디오를 바라보며 손을 모았어요. 기도하듯이요. 준비됐어요. 다 들을 준비됐어요. 빗소리가 계속됐어요. 창문을 두드리고 지붕을 때렸죠. 그리고 라디오는 조용히 다음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7시가 가까워졌어요. 연숙은 라디오 앞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6시 55분. 5분 남았죠. 방 안은 어두웠어요. 전구를 켜지 않았거든요. 창밖에 희미한 빛만 들어와 라디오를 비추고 있었죠. 곧 뭔가 들릴 거예요.
연숙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6시 58분. 2분 남았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잡음이 아니었죠. 뭔가 명확한 소리였어요. 시계 초침 소리. 똑, 똑, 똑.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1초에 한 번씩이요. 연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죠. 6시 59분. 1분 남았어요. 초침 소리가 계속됐어요. 똑, 똑, 똑. 연숙의 심장도 함께 뛰었죠. 빨라졌어요. 제발 진실을 들려주세요. 7시 정각. 초침 소리가 멎었어요. 완전한 침묵이 흘렀죠. 3초, 5초, 10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연숙은 라디오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숨소리마저 줄였죠. 그때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또렷하고 명확하게요. 이상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11월 5일 그날의 기록입니다. 연숙의 손이 라디오를 움켜쥐었어요. 남편이 실종된 바로 그날 오후 9시 17분 강남구 일대에서 40대 남성 노태수 씨가 실종 신고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감정 없이 사실만 전달했죠. 노 씨는 당일 오전 9시 회사에 정상 출근했으나 오후 6시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연숙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이 떠올랐죠. 6시가 넘어도 남편이 오지 않아 불안했던 그때. 경찰은 실종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건 사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앵커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죠.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노 씨는 회사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눈을 떴어요. 라디오를 똑바로 봤죠. 회사의 비리, 장부 조작, 그리고 횡령. 노 씨는 이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조금 더 무겁게요. 하지만 회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으려 했습니다. 잡음이 끼어들었어요. 지지직.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남자의 목소리,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 노 과장, 마지막 경고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연숙의 숨이 멎었어요. 협박 전화의 목소리였죠.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까?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간절했죠. 그럼 입 다물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전화가 끊겼어요. 뚜마이너스 소리가 길게 울렸죠. 연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그날 오후 6시 노 씨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 사라졌습니다. 침묵. 기록엔 실종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연숙은 라디오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눈물이 라디오 표면에 떨어졌죠. 노태수 씨는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주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연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추격 중 발생한 사고. 기록되지 않은 사고. 은폐된 진실. 잡음이 다시 커졌어요. 주파수가 흔들렸죠. 그리고 30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어요. 똑똑. 2번. 연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현관문이었죠.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디오에서 아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주파수가 맞았습니다. 진실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또 두드려졌어요. 똑똑똑. 3번. 누구? 연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문 쪽으로 다가갔죠.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숨소리.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죠. 연숙은 문을 열었어요. 천천히요.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어두웠죠. 하지만 바닥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서류 봉투였어요. 두툼한 봉투였죠. 연숙은 허리를 숙여 집어들었어요. 봉투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검은 펜으로 또박또박요. 노태수의 진실. 연숙은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죠. 라디오 옆에 앉아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회사 장부 사본, 통화 기록, 그리고 신문 스크랩. 30년 전의 기록들이었죠. 이게 증거예요. 라디오에서 마지막 멘트가 흘러나왔어요. 내일 테이프가 재생됩니다. 모든 것이 들립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멎었어요. 잡음도 사라졌죠. 완전한 침묵이 방 안을 채웠어요. 연숙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모든 걸 봐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기록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연수가 미안해. 사랑해. 태수.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비는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연숙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서류들을 계속 읽었고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죠. 눈이 충혈됐고 손은 차가웠어요. 이 모든 게 정말이에요. 남편이 남긴 거예요. 그녀는 서류 중 한 장을 들었어요. 회사 장부 사본이었죠. 붉은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확인 필요, 금액 불일치, 보고 예정.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연숙은 고개를 들었죠. 누구일까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수리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수리요? 저는 신청한 적 없는데요. 아, 이 동네 정기 점검 서비스예요. 오래된 가전제품 무상 점검하고 있거든요. 남자는 웃었어요. 친절해 보였죠. 연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줬어요. 그럼 들어오세요. 수리공은 공구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방 안을 둘러봤고 테이블 위에 라디오를 발견했죠. 오, 이 라디오 꽤 오래된 모델이네요. 점검해 드릴까요?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봐드릴게요. 무료니까요. 수리공은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드라이버를 꺼냈죠. 연숙은 불안했지만 막지 못했어요. 이 라디오 자주 켜세요? 아니요. 거의 안 켜요. 그럼 왜 보관하시는데요? 연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리공은 라디오 뒷면의 나사를 풀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케이스가 열렸어요. 이거. 수리공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놀란 것 같았죠. 뭔가요? 이 라디오 고장이 아니에요. 네. 수리공은 라디오 내부를 가리켰어요. 케이블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장치가 덧붙여져 있었죠. 여기 보세요. 외장 녹음기 연결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테이프 가루가 남아 있고요. 연숙은 라디오를 자세히 봤어요. 수리공이 말한 부분에 정말 케이블 자국이 있었고 노후한 테이프 가루가 묻어 있었죠. 누가 이렇게 연결한 거죠? 글쎄요. 하지만 오래됐어요. 아마 몇십 년은 됐을 거예요. 수리공은 케이블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어요. 먼지가 일었죠. 이 라디오는 그냥 라디오가 아니에요. 녹음 장치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원이 꺼져 있어도 녹음된 내용이 재생될 수 있게요.
연숙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손이 떨렸죠. 그럼 지금까지 들렸던 소리들은 실제 녹음된 소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원 없이도 재생되는 특수한 구조거든요. 수리공은 케이스를 다시 닫았어요. 나사를 조였죠. 그리고 연숙을 봤어요. 혹시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요? 일부러요? 네. 메시지를 남기려고요. 전원 없이도 재생되게. 연숙은 녹음기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지켜온 그 낡은 녹음기. 그리고 라디오. 둘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만든 거군요. 수리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죠. 라디오 상태는 괜찮아요. 계속 쓰셔도 돼요. 그리고 메시지가 남아있다면 끝까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리공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죠. 연숙은 문을 닫았어요. 그녀는 라디오 앞으로 돌아왔어요. 천천히 앉았죠. 손으로 라디오를 만졌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건 고장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일부러 만든 거였죠. 당신이 이렇게 준비했었군요. 그때 라디오에서 소리가 났어요. 전원은 여전히 꺼져 있었지만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연수가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연숙은 숨을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죠. 난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울고 있었죠.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내가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떠나야 했는지. 잡음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죠. 회사에서 비리를 발견했어. 거액의 횡령이었어. 난 고발하려 했어. 하지만 침묵이 흘렀어요. 3초 정도였을까요? 그들이 날 막았어. 협박했고 너와 어머니를 위협했어. 그래서 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연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도망치던 중에 사고가 났어. 그들이 쫓아왔고 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이 녹음을 라디오에 연결해뒀어. 언젠가 내가 찾을 거라 믿었어.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잡음이 커졌어요. 테이프가 끝나가는 소리였죠. 사랑해, 연수가. 끝까지 사랑했어. 미안해, 보호하지 못해서. 녹음이 끝났어요. 라디오는 다시 조용해졌죠. 완전한 침묵만 남았어요. 연숙은 라디오를 껴안았어요. 차가운 금속 표면에 얼굴을 댔죠. 눈물이 흘러 라디오를 적셨어요. 알았어요. 이제 다 알았어요. 당신이 우릴 지키려 했다는 것.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라디오를 안고 울면서요. 30년 동안 참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내려오시는 소리였죠. 연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계단 아래에 서 계셨어요. 연숙을 보고 계셨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알았구나. 네.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연숙 옆에 앉으셨어요. 손을 내밀어 연숙의 손을 잡으셨죠.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태수는 끝까지 우릴 생각했어. 그걸 알면 돼. 네, 알아요. 두 사람은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빗소리는 없었지만 방 안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진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구름이 걷히고 해가 구름 사이로 비쳤지만 빛은 여전히 희미했죠. 연숙은 라디오 옆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증거들, 회사 장부 사본,
통화 기록, 그리고 메모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죠. 모든 것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무얼 준비했는지. 그녀는 메모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남편의 필체로 적힌 날짜와 시간, 그리고 간단한 기록이 눈에 들어왔죠. 11월 3일 오후 2시 회장실 통화 목격, 11월 4일 장부 사본 확보, 11월 5일 검찰 제보 예정, 11월 5일 그날 남편은 검찰에 제보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사라졌죠. 하루만 더 있었다면 하루만.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전화벨 소리였죠. 연숙은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잡음이 흘렀어요. 지지직거리는 소리였죠. 라디오에서 나던 그 소리와 똑같았어요. 누구세요?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스쳤어요. 남자의 목소리, 낮고 희미한 목소리였죠. 연숙의 손이 떨렸어요. 숨이 멎었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30년 전 그대로의 목소리. 연숙은 수화기를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목소리가 끊겼어요. 잡음만 흘렀죠. 연숙은 수화기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여보, 들려요? 당신 목소리 들려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잡음이 점점 커지더니 전화가 끊겼죠. 뚜마이너스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연숙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후들거렸죠. 그녀는 라디오를 봤어요. 라디오는 여전히 꺼져 있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전화도 전화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전화기를 자세히 봤어요. 전화선을 따라가 봤죠. 그러자 발견했어요. 전화선이 라디오 뒤쪽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아주 오래전에 연결된 듯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남편이 이것까지 준비했구나. 연숙은 주저앉았어요. 라디오 앞에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엔 조용했어요. 소리내어 울지 않았고 그냥 눈물만 흘렀죠. 당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서. 그때 라디오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허밍이었죠. 내 음의 멜로디. 솔, 미, 레, 도. 남편이 자주 흥얼거리던 그 노래였어요. 연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라디오를 봤죠. 허밍은 계속됐고 반복해서 부드럽게 흘렀어요. 이 노래. 그녀는 따라 불렀어요.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요. 솔, 미, 레, 도. 허밍이 겹쳤죠. 연숙의 목소리와 라디오의 허밍이 함께 울렸어요. 우리 함께 부르던 노래였죠. 허밍이 멎었어요. 라디오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여운이 남았어요. 방 안에 멜로디가 맴돌았죠. 연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죠. 해가 구름 뒤로 숨었다가 다시 나왔고 빛이 거리를 비췄어요. 당신 아직 곁에 있는 거죠? 이렇게 소리로. 그녀는 창틀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했죠. 햇빛이 닿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연숙은 그 따뜻함을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말해줘서.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연숙은 돌아봤죠.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내려오고 계셨고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낡은 사진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사진첩을 놓으셨고 천천히 펼치셨어요. 이것도 봐야 해. 사진첩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30년 전 사진들이었죠. 남편과 연숙,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태수는 행복했어. 너와 함께여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오랜만에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그래서 더 지키고 싶었겠지.
이 행복을. 연숙은 사진을 만졌어요.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종이 위에 미소. 30년 전 그 미소였어요. 네, 그랬겠죠. 시어머니는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셨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편지가 끼워져 있었고 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접힌 편지였어요. 이것도 태수가 남긴 거야. 시어머니는 편지를 꺼내 연숙에게 건네셨어요. 연숙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편지를 펼쳤어요. 남편의 필체였죠. 또박또박 쓴 글씨였어요. 어머니께,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편지를 연숙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효도하지 못해서.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태수. 연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편지를 적셨죠. 30년 동안 이걸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래, 약속했으니까. 태수와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껴안았죠. 처음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어요. 어머님 힘드셨죠? 너도 힘들었을 거야.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라디오 앞에서 서로를 아는 채로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내일 문이 열립니다. 전구가 한번 깜빡였다. 빛이 흔들렸다가 다시 밝아졌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이번엔 비가 오지 않았고 하늘은 맑았죠.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방 안이 환해졌어요. 연숙은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남편의 편지, 사진들,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오늘 뭔가 달라질 거예요. 라디오가 말했었죠. 내일 문이 열립니다라고요. 오늘이 바로 그 내일이었어요. 그녀는 라디오 표면을 천천히 닦기 시작했어요. 천을 쥐고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죠. 30년 동안 쌓인 먼지와 시간의 흔적들이 손끝에 묻어났어요. 당신이 준비한 마지막 메시지 오늘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 문이 두드려졌어요. 똑똑. 두 번이었죠. 연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연숙은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죠.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햇빛만 조용히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였어요. 이상하네요. 연숙은 복도를 내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그녀는 문을 닫으려다가 멈췄어요.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거든요. 작은 상자였어요. 검은 천으로 쌓여 있었고 리본이 묶여 있었죠. 연숙은 허리를 숙여 집어들었어요.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테이블에 놓고 천을 풀었죠.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어요. 낡았지만 보관 상태는 좋았어요. 테이프에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죠. 연숙에게 마이너스 마지막 진실. 이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테이프인가요? 연숙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집었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봤죠. 시어머니가 지켜온 그 낡은 녹음기가 옆에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잡음이 흘렀어요. 지지직.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연수가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넌 이미 많은 걸 알게 됐을 거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왜 사라졌는지, 무엇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는지. 미안해.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진짜 진실이. 연숙은 녹음기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심장이 빨라졌죠. 난 도망간 게 아니야. 그들이 날 쫓았어. 회사 사람들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두려움이 묻어났죠. 11월 5일 저녁 회사를 나섰어. 검찰에 제보하려고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어. 그런데 잡음이 끼어들었어요. 테이프가 오래되어서인지 소리가 흔들렸죠. 차가 따라왔어. 검은색 승용차. 계속 따라왔고 신호에서 가로막았어. 연숙의 손이 입을 막았어요. 숨이 막혔죠. 도망쳤어. 차를 버리고 뛰었어. 하지만 그들은 계속 쫓아왔고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죠. 강가까지 도망쳤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 그리고 그때 사고가 났어. 침묵이 길게 흘렀어요. 연숙은 눈물을 흘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미안해, 연숙아. 너를 지키려 했는데 결국 혼자 떠나게 됐어. 테이프가 끝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지직거리며 멈춰가고 있었죠. 하지만 기억해줘. 난 끝까지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이 테이프와 증거들을 남겼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마지막 한마디가 흘러나왔어요. 나예요, 연수가. 나예요. 테이프가 멈췄어요. 녹음기가 자동으로 꺼졌죠. 완전한 침묵이 방 안을 채웠어요. 연숙은 녹음기를 껴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까요. 나예요. 당신이었어요. 계속.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내려오시는 소리였죠. 연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셨어요. 손에 또 다른 상자를 들고 계셨죠.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이것도 봐야 해. 시어머니는 상자를 테이블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었죠.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회사 문서, 통화 기록, 그리고 사진들까지요. 태수가 모은 증거들이야. 30년 동안 내가 지켜왔어. 연숙은 서류를 하나씩 꺼냈어요. 횡령 내역서, 회사 간부들의 통화 기록, 그리고 비리를 증명하는 장부 원본까지 있었어요. 이 모든 걸 30년 동안. 그래.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 믿었어.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죠.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 연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함께해요. 어머님, 함께 끝까지 가요. 그래, 함께. 두 사람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분류하고 순서대로 나열했죠.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소리가 났어요. 뉴스톤이었죠.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30년 전 사건의 진실이 공개됩니다. 연숙과 시어머니는 동시에 라디오를 봤어요. 1994년 노태수 씨 실종 사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납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마치 실제 방송처럼요. 오늘 오후 3시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라디오가 멎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러자 라디오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준비하세요.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졌어요. 연숙과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죠. 서류, 테이프, 사진, 그리고 장부 원본까지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모두 모였어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에요. 연숙은 시계를 봤어요. 2시 58분이었죠. 2분 남았어요. 라디오는 여전히 꺼져 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죠. 마치 무언가 일어나기 직전의 정적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연숙의 손을 잡으셨어요. 차갑던 손이 이제는 따뜻했죠. 두렵지 않니? 조금은요. 하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30년이면 충분해.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해. 삼시 정각이 되었어요. 그 순간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스피커에서 뉴스 시그널이 흘러나왔어요. 이상,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였어요. 또렷하고 침착했죠. 1994년 11월 5일 노태수 씨 실종 사건. 30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연숙은 숨을 멈췄어요. 시어머니도 라디오를 바라보고 계셨죠. 노태수 씨는 당시 대기업 회계 담당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사 내부의 거액 횡령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마치 라디오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처럼요. 횡령 금액은 당시 기준 50억 원. 회사 고위 간부들이 주도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앵커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죠. 노 씨는 이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사전에 알아냈고 막으려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새로운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전화 통화 녹음이었죠. 노 과장, 가만히 계세요. 가족 생각하세요. 제 가족을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통화가 끊기는 소리. 그리고 앵커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어요. 협박에도 불구하고 노 씨는 제보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11월 5일 저녁 그는 증거 서류를 들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연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죠. 하지만 회사는 그를 막았습니다. 추격전이 벌어졌고 노 씨는 한강변까지 도주했습니다. 잡음이 끼어들었어요. 차 소리, 급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격 중 발생한 사고, 기록되지 않은 사고, 침묵이 길게 흘렀어요. 5초, 아니 10초 정도였을까요? 노태수 씨는 그날 밤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실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연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흐느낌이 새어나왔지만 참았죠. 회사는 모든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방해했고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진실은 묻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어요. 그리고 톤이 바뀌었죠.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인간적으로요. 하지만 노태수 씨는 준비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복사하여 가족에게 남겼습니다. 라디오와 녹음기를 통해, 그리고 편지와 서류를 통해. 라디오에서 허밍이 흘러나왔어요. 내 음의 멜로디. 솔, 미, 레, 도. 남편의 노래였죠.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언젠가 밝혀지길 바랐습니다. 허밍이 멎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이어졌죠. 오늘 그의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노태수 씨의 아내 연숙 씨와 어머니께서 30년간 지켜온 증거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연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봤죠. 시어머니도 연숙을 보고 계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래, 우리 차례야.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횡령에 관여한 회사 간부들의 명단입니다. 김철수 전 부회장, 이영호 전 상무, 박민수 전 이사, 그리고 당시 은폐를 지시한 최고 책임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름이 불려졌죠. 정한국 전 회장.
연숙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떨렸어요. 30년 동안 몰랐던 이름.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의 이름. 이들은 현재 대부분 은퇴했거나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유족들은 오늘 오후 4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하셨죠. 연숙도 함께 일어나 도왔어요.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태수를 위해서. 네. 남편을 위해서. 두 사람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테이프도 사진도 장부 원본도 모두요. 30년의 증거가 하나의 가방에 담겼죠. 그때 라디오에서 마지막 멘트가 흘러나왔어요. 이상,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정의의 시작입니다. 잡음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아주 짧게 마지막으로 흘러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연수가 사랑합니다. 라디오가 완전히 멎었어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죠. 전원 스위치도 다이얼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연숙은 라디오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어요. 손바닥으로 천천히 감사하다는 듯이요. 이제 갈 시간이에요. 시어머니는 코트를 입으셨어요. 연숙도 가방을 들고 코트를 걸쳤죠.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은 밝았어요. 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죠. 비는 완전히 그쳤어요. 가자. 끝을 보러. 네. 함께요. 두 사람은 문을 나섰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검찰청 앞이었어요. 연숙과 시어머니는 계단 아래에 서 있었고 가방을 손에 꼭 쥐고 있었죠. 30년의 무게가 그 가방 안에 담겨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요. 햇빛이 등 뒤에서 비쳤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검찰청 로비에 들어서자 담당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였죠. 그는 두 사람을 보고 일어났어요. 노태수 씨의 유족분들이시죠? 네. 저는 아내 연숙이고 이분은 어머님이세요. 검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회의실로 안내했죠. 회의실 테이블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연숙은 지퍼를 천천히 열었고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장부 원본, 통화 기록, 테이프, 사진, 그리고 남편의 편지까지요. 검사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눈이 점점 커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이 모든 걸 보관하셨습니까?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아들이 남긴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했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 증거들로 재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은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일어나셨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가볍고 편안했죠. 검찰청을 나왔을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니야.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거리는 조용했고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라디오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연숙은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손으로 표면을 쓰다듬었죠. 차갑고 조용했어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이 작은 기계오리를 진실로 이끌어줬어요. 그녀는 전원 스위치를 만졌어요. 여전히 OFF를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 이 라디오는 금기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흔적이었죠. 시어머니가 옆에 앉으셨어요. 손을 내밀어 라디오를 함께 만지셨죠. 태수는 끝까지 우릴 사랑했어. 네, 알아요. 이제 확실히 알아요.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라디오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때 연숙이 작게 허밍을 시작했어요. 내 음의 멜로디. 솔, 미, 레, 도. 남편이 부르던 그 노래였죠. 시어머니도 함께 부르셨어요.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요. 두 사람의 허밍이 방안을 채웠어요. 허밍이 끝났을 때 연숙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이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보내도 돼. 연숙은 눈을 떴어요. 라디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다듬었죠.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이 소리는 금기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이젠 기억이야. 사랑의 기억. 연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가로 갔죠. 밖은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당신 편히 쉬세요. 이제 우린 괜찮을 거예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아주 부드럽게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연숙은 돌아서서 방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라디오는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전구빛을 받아서요. 어머님, 저녁 드셔야죠. 그래. 함께 먹자. 연숙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만들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요. 요리를 하는 동안 연숙은 작게 노래를 불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그 노래. 솔, 미, 레, 도. 허밍이 부엌을 채웠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다시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였어요. 내일부터 뭘 할 거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연숙은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갈 거예요. 제대로. 그래. 그렇게 해. 태수도 그걸 원했을 거야. 네. 알아요. 밤이 깊어졌어요. 연숙은 라디오의 전원 스위치를 만졌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ON으로 돌렸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3초, 5초. 그리고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실제 방송이었죠. 클래식 음악,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었어요. 연숙은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오랜만에요. 들리네요. 음악이. 그래. 이제 음악이 들려. 두 사람은 음악을 들으며 앉아 있었어요. 라디오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었죠. 그냥 라디오였어요. 음악을 들려주는 평범한 라디오. 연숙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더 많아졌고 달이 떠올랐어요. 밝은 달이었죠. 당신 보고 있나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또 한 번 창문을 스쳤어요. 부드럽게 따뜻하게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계속 흘렀어요. 피아노 선율이 방안을 채웠고 두 여인은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전원 스위치가 딸깍 소리를 냈다. 연숙이 끈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